자유주의 이론의 종류. 국제정치 이론에서 자유주의 이론은 국가 간의 협력과 상호 의존을 강조하며 국제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다양한 이론들로 구성됩니다. 주요한 자유주의 국제정치 이론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고전적 자유주의. 고전적 자유주의는 18세기와 19세기에 발전한 정치적, 경제적 이념으로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중시합니다. 이 이론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번영을 가져온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국가 간의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여 국제 관계에서의 자유주의적 접근을 형성하는 데 기초가 됩니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개인은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정부는 이러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사유 재산권,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다양한 권리의 보호를 포함합니다. 경제적 자유. 경제적 자유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핵심 요소입니다. 시장 경제 체제에서 자유로운 경쟁과 무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적 조정에 맡기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과 혁신을 촉진한다고 믿습니다. 이성과 진보. 고전적 자유주의는 인간의 이성과 진보를 강조합니다. 인간은 이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과학적 발견과 기술적 혁신을 통해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교육의 중요성과 개인의 자율적 발전을 강조하는 데 기여합니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국제관계에서도 평화와 협력을 강조합니다. 국가 간의 자유무역과 상호 의존이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가들이 서로 경제적으로 연결되고 상호 의존할수록 전쟁의 비용이 증가하여 평화적 해결을 선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한정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경제적 간섭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된 정부가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중심으로 한 이론으로 인간의 이성과 진보를 통해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는 상호 협력을 통한 공존과 번영을 강조하며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주장합니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현대 자유주의 국제정치 이론의 기초를 형성하며 국제관계에서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합니다. 비. 제도적 자유주의 인스티튜셔널 리버럴리즘. 제도적 자유주의는 국제관계의 이론 중 하나로 국제기구와 제도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 이론은 국가 간 협력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제도적 자유주의자들은 국제기구와 제도가 국가 간의 상호작용을 제도화하고 규범과 규칙을 형성하여 갈등을 관리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제도적 자유주의는 유엔, 세계무역기구 WTO, 국제통화기금 IMF 등과 같은 국제기구가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기구들은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을 촉진하고 규범과 규칙을 설정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국제 환경을 조성합니다. 제도적 자유주의는 국가들이 상호 의존적이며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국제기구는 이러한 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제적, 정치적 상호 의존성이 증가할수록 국가들은 협력을 통해 얻는 이익이 커지며 전쟁이나 갈등보다는 평화적 해결을 선호하게 됩니다. 국제기구들은 명확한 규범과 규칙을 설정하여 국가 간의 행동을 예측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는 국가들이 서로의 행동을 신뢰하고 오해나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WTO는 국제무역 규칙을 설정하고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무역 갈등을 예방하고 공정한 무역을 촉진합니다. 국제기구는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제공하여 국가 간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엔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중재, 평화유지 활동,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 ICJ를 통해 분쟁을 해결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전쟁을 예방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도적 자유주의는 협력의 장기적 이익을 강조합니다. 국가들이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협력의 이익을 추구할 때 국제기구는 이러한 협력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국가들이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데 기여합니다. 국제기구는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간 정보 공유를 촉진합니다. 이는 국가들이 서로의 의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국제통화기금 IMF는 경제 데이터를 공유하고 금융 위기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도적 자유주의는 국제기구와 제도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가 간 협력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기구들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UN, WTO, IMF와 같은 국제기구는 국가 간의 상호작용을 제도화하고 규범과 규칙을 형성하여 안정적인 국제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국제기구들은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협력의 장기적 이익을 강조하며 투명성과 정보 공유를 촉진함으로써 국제 평화와 협력을 증진시킵니다. 제도적 자유주의는 국제관계에서의 협력과 평화 유지를 위한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합니다. 경제력 상호의존 이론 에코노미 인터디펜던스 시기 경제력 상호의존 이론은 국제관계에서 경제력 상호의존이 평화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이 이론은 국가들이 상호의존적인 경제관계를 맺을수록 전쟁의 비용이 증가하여 전쟁을 회피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경제력 상호의존은 국가들이 경제적 협력을 통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신념에 기초합니다. 경제력 상호의존이 높을수록 전쟁의 경제적 비용이 증가합니다. 국가들은 상호 간의 무역과 투자로 인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전쟁이 발발하면 이러한 경제적 관계가 파괴되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쟁을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이 강해집니다. 무역과 경제협력 경제력 상호의존 이론은 무역과 경제협력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무역은 국가 간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고 상호 이익을 제공하여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게 합니다. 경제협력을 통해 국가들은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여 갈등을 피하려는 동기가 증가합니다. 경제력 상호의존은 국가들이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합니다. 서로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국가들은 협력을 통해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전쟁을 통한 해결보다는 협상을 통한 해결을 선호하게 만듭니다. 경제적 상호의존은 정치적 안정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경제적 번영은 국내의 정치적 안정성을 높이고 이는 국제적으로도 평화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제적 안정은 국가들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기반이 됩니다. 경제력 상호의존 이론은 국가 간의 경제적 관계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촉진한다고 주장합니다. 상호의존적인 경제관계를 통해 전쟁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무역과 경제 협력을 통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은 국제관계에서 경제적 협력이 평화 유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합니다. 공동체적 자유주의 리퍼블리컨 리버럴리즘 공동체적 자유주의는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평화로운 관계를 강조하는 국제정치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민주평화론 데모크래틱 피스 시리로도 알려져 있으며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합니다. 공동체적 자유주의의 핵심은 민주평화론으로 민주주의 국가들 간에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공통의 규범과 제도를 공유하며 법치주의, 인권 존중, 자유선거 등의 가치에 기반하여 상호작용합니다. 이러한 공통의 규범은 분쟁 발생 시 평화적 해결을 촉진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투명한 정치 제도와 책임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공개된 정치 토론을 통해 정부의 결정이 감시되며 전쟁과 같은 중대한 결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집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합니다. 민주주의 국가 간에는 신뢰가 형성되기 쉬우며 이는 경제적 협력과 정치적 연대를 강화하여 평화 유지를 도모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내부적으로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외부적으로도 평화로운 대외 정책을 촉진합니다. 내부의 안정성은 국가 간의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공동체적 자유주의는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평화로운 관계를 강조하며 민주평화론을 중심으로 한 이론적 틀을 제공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공통의 규범과 제도를 통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으나 투명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 평화를 유지합니다. 2. 외교정책 자유주의 포런 팔러시 리버럴리즘 국내 정치와 외교정책의 상호작용을 강조합니다. 국가의 외교정책은 국내 정치적 요인, 즉 이익 집단, 공공여론, 국내 정치 제도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봅니다. 국내 정치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국제 정치에서 평화와 협력을 증진시킨다고 믿습니다. 대표 건설적 자유주의 CONSTRUCTIVIST 리버럴리즘 국가의 정체성과 이함 그리고 국제 규범이 국제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제관계는 단순히 물질적 이익과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구성물이라고 봅니다. 국제 규범과 가치가 국가들의 행동을 형성하고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제. 연성 권력 이론 사프트 파워 시리 국가가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하는 비군사적 수단을 강조합니다. 문화, 정치적 가치, 외교 정책 등 소프트 파워 자원을 통해 다른 국가들에게 매력을 발산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모두 자유주의 국제정치 이론의 다양한 측면을 강조하며 국가 간의 평화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이론은 국제관계에서 상호 신뢰와 협력, 제도적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쟁과 갈등을 피하고 평화와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19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니올리버럴 INSTITUTIONALISM 1서론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는 국제관계의 이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국가 간의 협력과 국제 제도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합니다. 이 이론은 국제 체제의 무정부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국가들이 상호 이익을 위해 협력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와 제도가 이러한 협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본 글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의 개념, 역사적 발전, 주요 주장, 경험적 증거, 비판 및 한계, 그리고 현대적 적용과 중요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의 개념 과정에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는 신자유주의 경제 이론과 제도주의적 접근을 결합한 국제관계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국가들의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제제도와 규범을 이용해 협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요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제도의 역할 국제제도와 규범은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하고 분쟁을 예방하며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가의 합리적 행동, 국가는 합리적 지위자로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식적을 선택합니다. 상호 의존 국제 경제와 정치에서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면서 국가들은 협력을 통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역사적 배경과 발전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발전하였으며 이는 주로 현실주의 이론에 대한 반발과 비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현실주의 이론은 국제체제를 무정부적이고 국가 간의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는 국제제도가 국가 간 협력을 가능하게 하고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주요 학자로는 모보트 코에일 라보티 키어에인과 조지프 나이조서프 나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저 히제모니에서 국제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헤게모니가 쇠퇴한 이후에도 국제협력이 지속될 수 있음을 논증했습니다. 4. 주요 주장의 논리적 근거 4.1 국제제도의 기능 국제제도는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 제공과 투명성 증대 국제제도는 국가 간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투명성을 증대시킵니다.
이는 국가들이 서로의 의도를 더 잘 이해하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협력의 장려 국제 제도는 협력의 장기적 이익을 강조하며 국가들이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협력을 선택하게 합니다. 규칙과 규범의 설정 국제 제도는 명확한 규칙과 규범을 설정하여 국가 간의 상호작용을 제도화합니다. 이는 국가들이 예측 가능한 행동을 하게 만들어 안정성을 증가시킵니다. 4.2 합리적 선택과 상호이익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는 국가는 합리적 행위자로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한다고 봅니다. 국가들은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국제 제도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역협정이나 환경협약 등은 국가들이 협력하여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4.3 상호 의존의 증가 세계화와 경제력 상호 의존의 증가로 인해 국가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의존은 국가들이 협력을 통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하며 갈등보다는 협력을 선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국제 제도는 이러한 상호 의존성을 관리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5. 경험적 증거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경험적 연구들이 있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국제기구와 제도가 국가 간 협력을 어떻게 촉진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5.1 국제무역과 경제협력 세계무역기구 WTO는 국제무역 규범을 설정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WTO의 존재는 국가들이 무역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무역협정을 준수하게 만들어 국제무역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5.2 환경협약 국제환경협약 예를 들어 파리 기후협약은 국가들이 협력하여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협약은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장려하며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표를 설정합니다. 5.3 유럽연합 이후 회원국 간의 정치적 경제력 통합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유는 무역, 환경,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하며 회원국 간의 갈등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6. 비판 및 한계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는 많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동시에 다양한 비판과 한계도 존재합니다. 6.1 현실주의적 비판 현실주의자들은 국제제도의 역할을 과장한다고 비판합니다. 그들은 국제제도가 강대국의 이익을 반영하며 실제로는 강대국의 힘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무정부적 국제체제에서 국가들은 여전히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협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6.2 제도적 효과의 제한 국제제도가 항상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예를 들어 유엔의 경우 여러 국가들의 상이한 이해관계로 인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국제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6.3 불평등과 권력의 불균형 국제제도가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소규모 국가들은 국제제도에서 소외되거나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국제제도의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협력의 효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7. 현대적 적용과 중요성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는 현대 국제정치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7.1 국제기구와 글로벌 거버넌스 국제기구와 글로벌 거버넌스는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의 중요한 적용 분야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 WB 등은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기구들은 국제사회의 규범과 규칙을 설정하고 회원국들이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7.2 무역협정과 경제통합 자유무역협정 FTA과 경제통합은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의 또 다른 중요한 적용 분야입니다. 이러한 협정과 통합은 국가 간 경제력 상호 의존성을 강화하고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여 상호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북미 자유무역협정의 FTA나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JEPC는 이러한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7.3 환경과 기후변화.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는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 해결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파리 기후협약과 같은 국제환경협약은 국가들이 협력하여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협약은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장려하며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표를 설정합니다. 8. 결론.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는 국제관계의 이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국가 간의 협력과 국제제도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 이론은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제제도와 규범을 이용해 협력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양한 역사적 사례와 경험적 증거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는 국제관계에서의 협력과 평화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냉전이 끝난 후 민주평화론 데모크래틱 피스 시리 1. 서론. 민주평화론 데모크래틱 피스 시리는 국제정치 이론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민주주의 국가들 간에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 이론은 다양한 학문적 연구와 실제 사례를 통해 지지를 받고 있으며 국가 간의 평화 유지와 국제관계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민주평화론의 개념, 역사적 배경, 주요 주장의 논리적 근거, 경험적 증거, 비판 및 한계, 그리고 현대적 적용과 확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 민주평화론의 개념과 정의. 민주평화론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두 가지 주된 주장으로 나뉩니다. 민주국가 간의 전쟁 회피. 민주국가들끼리는 서로 전쟁을 하지 않으며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민주국가의 덜 호전적인 성향. 민주국가는 일반적으로 비민주국가보다 전쟁을 덜 벌이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다양한 이유와 논리를 통해 뒷받침됩니다. 민주주의의 정치적 구조, 제도적 견제와 균형, 국민의 전쟁에 대한 저항 등이 주요 요소로 작용합니다. 3. 역사적 배경과 발전. 민주평화론의 기원은 18세기 계몽주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 이머눌 칸트는 그의 저서 영구 평화론 퍼프추얼 피스에서 민주주의가 국제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칸트는 공화주의적 헌법을 가진 국가들이 상호 간의 평화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20세기 들어 민주평화론은 본격적으로 학문적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이론적 발전과 경험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에서 대포를 마구 쏴대면 저쪽에서 미사일이 콸콸콸. 제가 성대모사 욕심이 좀 있어서요.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매일매일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전과 테러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이 야만을 극복하고 최고의 이상, 즉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실주의. 국제질서는 중앙에서 통제하는 상위 권위체가 없는 무정부 상태. 마치 홉스가 말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와 같다. 국제정치에서 유일한 행위 주체는 국익을 위해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권력을 갖기 위해 달려드는 이기적 국가들 뿐.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더 강한 국가에 맞서 동맹을 맺는 등의 방법을 통해 국가들이 세력 균형을 이뤄 서로를 견제해야 한다. 영원한 평화 따위는 없다. 힘의 논리를 인정하고 가장 현실적인 수단으로 전쟁을 억제하라. 두 번째, 이상주의. 힘에 의한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다. 인간이 이성적인 만큼 국가도 이성적이며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보다 인간 존엄성, 자유, 평등 등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 그럼 분쟁은 어떻게 하고? 분쟁은 상대방에 대한 무지와 오해, 국제 분쟁을 막을 수 없는 시스템, 즉 제도의 부재 때문에 존재하는 것, 대화와 소통, 그리고 잘 만든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통한 집단 안보 체제를 형성해 영원한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 오늘은 이 중 두 번째 입장, 이상주의적 국제정치 이론의 대북적인 레전드 철학자 아니 칸트의 영구 평화론을 다뤄봅니다. 가보죠. 현장파. 세계 평화는 받는 것이 아니라 성취해야 하는 것이다. 평화란 모든 전쟁의 종결을 의미하므로 그 앞에 영원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용어의 중복일 따름이다. 평화는 도덕적 입법의 최고 자리에 위치한 이성이 명령하는 보편적 의무이다.
칸트는 영원한 평화가 현실에서 실현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평화 실현을 도덕적 의무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항들을 꽤나 구체적으로 제시했죠. 칸트는 6가지의 예비 조항을 통해 영구 평화의 실현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지하고 3가지의 확정 조항을 통해 확실한 또 영원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예비 조항부터 한번 살펴보죠. 예비 조항 1. 장차 전쟁의 화근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암암리에 유보한 채 맺은 어떠한 평화조약도 결코 평화조약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칸트는 지금 당장 폭력이 없다고 해서 전쟁을 유예하는 휴전조약을 평화조약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대로 된 평화조약은 전쟁의 불씨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어야 하죠. 자, 질문이요. 그러면 제대로 된 평화조약을 모든 국가들이 맺으면 영원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영구 평화론 여기서 끝 아닌가요? 평화조약만 맺으면 다 되겠네요? 그건 또 아닙니다. 평화조약에 의해 당장의 전쟁은 종식될 수 있겠지만 전쟁 상태가 종식될 수는 없다. 칸트 형! 평화조약으로 안 되면 어쩌라는 거야? 평화조약은 불충분합니다. 영원한 평화는 뒤에서 말할 확정조항 3개가 모두 만족되어야만 오는 것. 먼저 예비조항 남은 거 마저 보시죠. 예비조항 2. 어떠한 독립국가도 상속, 교환, 매매 혹은 증여에 의해 다른 국가의 소유로 전락할 수 없다. 국가란 소유물이 아니다. 국가는 국가 자신 외에는 그에 대해 누구도 지시, 명령하거나 처분해서는 안 되는 하나의 인간 사회이다. 그러한 국가를 다른 국가에 합병하는 것은 하나의 도덕적 인격인 국가의 실존을 폐기하는 것이고 그 인격을 물건으로 만드는 것이다. 칸트에 따르면 국가는 마치 인간, 즉 인격체와 같은 존재입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수단으로만 대하며 인격성을 침해할 수 없듯이 국가에게서 주권을 박탈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칸트는 끊임없이 개별 국가들의 주권은 누구에게도 빼앗기거나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주권을 스스로 가지는 자유로운 개별 국가들이 만들어 나가는 평화야말로 칸트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국제 질서였죠. 예비조항 3. 상비군은 조만간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상비군은 예비군과 다르게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군대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런 상비군을 국가들마다 갖고 있으면 군비 경쟁이 일어날 수 있고 강력한 군대를 가진 국가는 끊임없이 약한 군대를 가진 국가를 침공하려는 유혹을 받게 되죠. 그러므로 상비군을 없애서 군비 경쟁이나 전쟁의 유혹을 사전에 제거하자 이 말이야. 근데 칸트요. 이거 진짜 현실에서 가능한 거 맞아요? 예비조항 4. 국가 간 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국채도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 국채는 국가가 타국이나 개인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거잖아요. 전쟁과 관련해서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또한 전쟁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근절하라는 것. 예비조항 5. 어떠한 국가도 타국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예비조항 2항에 이어서 한 번 더 다른 개별 국가의 주권을 간섭하는 행위는 없어야만 한다. 예비조항 6. 어떠한 국가도 다른 나라와의 전쟁 동안에 장래의 평화 시기에 상호 신뢰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 틀림없는 적대 행위. 예를 들어 암살자나 독살자의 고용, 항복조약의 파기, 적국에서의 반역 선동 등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왜 우리 어릴 때 싸우면서도 부모님 욕은 하지 말자. 안경 낀 애 얼굴은 때리지 말자는 것처럼 금기들이 있잖아요. 왜 그랬었죠? 그렇게 선 넘는 짓을 해버리면 나중에 싸움이 끝나고 화해할 가능성이 아예 없어지니까 엄마 욕하고 그러면 사실상 친구 관계가 아예 끝나버리잖아. 마찬가지로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심지어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넘어선 안 될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암살, 독살, 항복을 했다가 항복조약을 파기하는 행위, 반역을 선동하는 행위 등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심각한 앙금을 남겨서 제대로 된 화해와 신뢰관계의 형성을 방해할 것이므로 싸울 때 싸우더라도 과한 짓은 하지 마라 이거지. 이 예비조항들로 평화를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나면 큰거 온다. 제대로 실현만 된다면 영원한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확정조항입니다. 확정